안녕하세요. 22년 2월 26일 탑10입니다. 10위는 위믹스입니다. 위메이드가 오는 25일 암호화폐 위믹스 2천만 개를 소각했습니다. 이는 약 1,300억 원의 규모에 달했는데요.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위믹스 홈페이지를 통해 첫 번째 위믹스 토큰 소각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소각을 위한 거래 아이디는 거래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며 위믹스 토큰 일부를 제거해 위믹스 생태계와 커뮤니티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9위는 소년심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 글로벌 순위 3위로 하락한 가운데 드디어 베일을 벗은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의 현실과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미 예고편 또는 티저 영상만으로 뜨거운 인기를 예상케 해 남다른 반응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위는 미세먼지입니다. 경기 동부, 남부 12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25일 저녁 8시부터 성남, 남양주, 광주, 하남, 구리, 양평, 가평,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여주 총 12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동안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 7위는 테러 수출 제재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테러 제재 동참 의지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러시아 상대 제재 동참 기조와 관련해 한국 동맹이 내놓은 코멘트를 환영한다.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환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다른 많은 국가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며 메시지는 명확하다. 푸틴 대통령이 무모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그의 국민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위는 프로젝트 D입니다. 넥슨은 25일 넥슨 GT에서 개발 중인 PC 슈팅 게임 프로젝트 D의 두 번째 온라인 쇼케이스 D-Day를 개최했습니다. D-Day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발진이 직접 프로젝트 D의 소식을 전하는 라이브로 이번 쇼케이스에는 넥슨 GT 김명현 디렉터, 정동일 기획팀장이 출연해 개발 현황과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D는 시시각각 변하는 전투 환경에서 8명의 요원을 조합해 5대5로 나뉘어 싸우는 3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5위는 징역 3년 구형입니다.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라며 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4위는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최근 결혼 소식을 밝힌 사랑의 불시착 커플 현빈 손예진 커플의 결혼 소식이 북한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군 간부 10여 명이 처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유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등을 소지해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반한 군 고위 간부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한 내부 고발자가 군 지휘부 구조 전체에 금지된 동영상이 있다고 폭로해 군 고위 간부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위는 이재명 윤석열입니다. 25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고리로 윤 후보가 공세를 퍼붓자 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으로 응수했는데요. 양측 간 설전이 격화되며 상대 발언을 조소하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원색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2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군이 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 동시다발 공격을 가하며 진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차량에 돌진한 러시아 탱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영국 매체 더 선 등 외신은 러시아 탱크가 민간인 차량을 깔아뭉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오블론이라는 도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에서 러시아 탱크는 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곧장 방향을 바꿔 짓밟고 넘어가는데요. 이후 아무렇지도 않게 후진해 가던 길로 향합니다. 다행히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이 달려와 차량을 구조하면서 운전자는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과정이 담긴 영상에서 운전자는 백발의 노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위는 누리호 2차 발사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시험에서 실패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6월에 다시 발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2차 발사 예정일은 6월 15일, 발사 예비일은 6월 16일에서 23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리호는 작년 10월 21일 발사됐지만
3단 엔진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는 바람에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누리호의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헬륨 탱크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산화제 탱크 내부에 균열을 냈고 산화제가 누설돼 엔진이 빨리 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은 3단 산화제 탱크에 헬륨 탱크 고정 장치가 단단히 묶이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탱크 덮개의 두께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